다음은 이제 결국 마케팅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마케팅의 기본 구조는 세 퍼널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지, 노출되는 단계고, 두 번째로는 확인.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정말 가도 되는 숙소인지를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은 결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이제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효율적인 인지 노출 방법은 퍼포먼스 마케팅을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 네이버 이거를 직접 쓰는 건데,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려한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자산을 어떻게 증식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S&P 500에 돈을 넣으면 잘 된다, 혹은 그냥 미국의 물가지수를 따라가면 된다라는 게 승리 공식인 것처럼, 여기도 이제 뭐 마케팅 펌들이 엄청나게 이거 해주겠다, 저거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직접 퍼포먼스 마케팅 직접 하시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퍼포먼스 마케팅은 결국 내가 어떤 광고를 할 건지, 그래서 광고 소재를 제작하는 거, 여기에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돌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광고를 돌릴 이미지가 있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이미 올린 게시물을 마케팅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걸 이제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건데, 이제 집행을 하다 보면 다들 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타겟은 어떻게 할 건지, 집행 비용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설정하고, 그리고 그거의 결과를 보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효율 안 좋은 소재 죽이기인데, 이게 보통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한 개의 게시물이 아닌 여러 개의 게시물을 돌리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게시물은 사람들이 되게 선호하는 게시물이 있고, 어떤 게시물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게시물이 있는데, 이제 마케팅을 계속 효과적으로 할 거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메시지나 방식들이 이런 거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소재의 방식을 살려나가고, 좀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았던 소재는 죽이는 것들을 무한 반복하는 게 퍼포먼스 마케팅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퍼포먼스 마케팅 자체를 처음 겪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 현재는 파인스테이스와 함께하고 계신 호스트 분들한테는 저희가 마케팅 소재도 직접 제작해드리고, 추후에는 이제 집행 같은 경우들도 어떤 지표들이 좋다라는 것들을 계속 제언드릴 예정인데,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일반화 시킬 수 있게 된다면 파인 호스트에도 기능으로서 제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결국 마케팅을 하는 거는 돈을 쓰면은 무조건 집행은 되는데, 결국 이게 효과적인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90점이 높은 점수인지 낮은 점수인지를 보면 평균 다른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그 기준점이 필요한데,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때 아마 해보신 분들, 잘 아시는 분들은 딱 보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소재를 보면은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그리고 광고를 볼 때도 한 번 본 광고가 이제 여러 번 뜨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내가 집행한 소재가 고객들한테 빈도수가 2회 나온다든지, 아니면 CPC가 의미하는 건 이제 어떤 마케팅 목표를 설정할 때, 그 인스타그램에서 보면은 내 웹페이지로 랜딩이라든지 내 프로필 링크로 보내기, 약간 이런 식으로 각각의 마케팅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의 핵심 목표를 랜딩시키는데 금액이 200원에서 500원 사이면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인스테이스의 입점 호스트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소재 드리면서 이런 것들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소재 디벨롭을 저희가 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세미나가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Q&A라든지 더 자세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좀 더 잘 준비해서 얘기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좀 얘기할 때 고민이 됐던 건,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개념 자체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갑자기 막 CPC라는 새로운 개념도 등장하고 빈도수라는 개념도 등장하고 이런 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이었지만, 그래도 이 정보를 알고 있는 호스트분들이 거의 아예 없어서 저희가 좀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표를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공유드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앞단에서 다룬 건 이제 노출을 많이 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숙소를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가 좋다고 광고에 뜨면 정말 이게 좋은지 다시 확인해보는 과정들을 겪는 게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되게 특이하게 다른 나라 대비해서 리뷰도 엄청나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블로그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런 걸 보면 저도 그런데 이제 결국 내가 본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많이 치우치게 되는 것 같고 이 확인 과정은 광고를 본 소비자가 결국 내가 정말 본 그 메시지가 맞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 왜냐면 한국은 네이버가 너무 중요한 검색 엔진이다 보니까 네이버에 제일 먼저 검색을 해보게 되고 거기서 후기를 보는 것들. 두 번째로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검색하는 건데 요새 검색을 사람들이 항상 구글이나 네이버에만 하다가 이제는 인스타그램에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원래는 이제 다른 업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도 그렇지만 숙소 같은 경우는 유튜브보다는 인스타그램에 트래픽이 엄청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인스타그램 검색을 많이 하게 되고 인스타그램 검색을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우리가 인스타그램 검색을 했을 때 뭐 우리 숙소를 갔다 왔던 인플루언서라든지 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역시도 우리 숙소를 갔다 왔던 여러 네이버 블로거들이 있는 게 중요한데 광고를 통해서 이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러운 후기가 유도되는 게 가장 좋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 봤는데 다 광고면 오히려 신뢰가 떨어지는 게 있어서 어디서 막 컨설팅 듣고 뭔가 막 이상한 후기들이 막 오히려 쌓여 있으면 사실 네이버나 인스타그램 입장에서는 사업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안 좋은 컨텐츠들을 걸러내는 거고 안 좋은 컨텐츠들을 생산하는 생산자를 아예 블락 처리해 버리는 건데 왜냐면 네이버는 고객한테 계속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그들의 비즈니스 목표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좀 그러니까 이상한 후기들이 계속 올라오게 되는 계정들을 찾아서 아예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대행사를 이용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내 후기가 뭐 50개가 올라왔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50개의 후기 다 날아갈 수도 있고 날아가는 걸 넘어서 내 숙소가 아예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어뷰징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걸로 이제 특히 이 네이버 플레이스 업이 그런데 어뷰징을 하게 됐을 때 네이버에서 이 업체 어뷰징이다라고 잡으면 영영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노출이 안 돼서 그런 거 이용하시는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은 이제 그 인스타그램 계정 자체를 잘 운영하는 것도 되게 큰 메리트인데요. 왜냐면 결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후기도 보지만 이 숙소의 계정을 직접 들어와서 이 숙소 호스트는 어떤 사람이고 여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기 때문에 계정 자체를 잘 운영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숙소 계정 운영하실 때 숙소 사진이랑 뭐 그런 것들만 올리시지 뭐 어디 가서 이제 불족발 먹은 거, 뭐 족발 먹고 삼겹살 먹고 이런 것들 개인 계정에 올릴 만한 것들을 숙소 계정에 올리지 마셔라.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숙소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확 떨어져서 결국 예약을 하려고 하는 고객도 놓치게 되고 계정 자체를 일정한 감도로 잘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구매 행위도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맺는 교감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이 제품을 느꼈을 때 효익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게 될 텐데 너무 대충 되어 있는 계정들은 방문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신경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을 할 때 돈을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건 퍼포먼스 마케팅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사기가 좀 만연한 시장은 여기가 좀 제일 취약하더라고요. 왜냐면 블로그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부르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보통 집행하게 되면 저희야 이제 업이 IT를 하면서 잘 이렇게 알아보고 하지만 저희 이모라든지 아니면 제 주변의 호스트분들이라든지 뭐 보면은 다른 숙소에서 하니까 해봐야지. 요새 저 인플루언서가 내 피드에 자주 뜨니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한번 해야겠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돈을 그냥 잃으실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보다 더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현직 인플루언서가 좀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파인 호스트에서 후기 게시판을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후기 게시판에 이미 되게 많은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다양한 업체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이제 걸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많이 작성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저희가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서로 호스트들끼리 상생해서 정보들을 올리는 거라서 어떤 업체들이 좋고 어떤 인플루언서가 별로인지를 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희가 좀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완전히 호스트의 편에서 호스트들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지를 했을 때 탑티어 인플루언서가 직접 알려주는, 진짜 인플루언서랑 일할 때 이런 지표들이 중요하다. 왜냐면 인플루언서들도 사실 일할 때 단순하게 어떤 컨텐츠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되고 어떻게 좀 숙소 계정을 운영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인플루언서들을 좀 걸러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랑 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하는 강의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미 제작은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호스트분들한테 어떻게 잘 전달해 드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가 딱 2개의 강의만 만들었는데 하나가 앞서서 얘기했던 브랜딩이나 숙소를 잘 운영하는, 정말 저희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이 얘기해 주시는, 저희가 정말 존경하는 대표님 하신 거랑, 그리고 요 인플루언서가 직접 알려주는 인플루언서한테 당하지 않는 것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입니다. 결제는 이제 저희가 좀 이걸 얘기하면서 고민됐던 것도, 저희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했을 때 객관성이 좀 떨어질까 고민했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고, 요 플랫폼 같은 경우는 결국 고객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은 최대한 많이 열어두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고객이 문을 지나칠 때 자기한테 맞는 문이 아니면 오히려 다른 문들도 다 닫아버리는 것 같아서 나에게 맞는 문을 여러 개 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파인스테이스도 약간 큐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정말 저희가 세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숙소들만 입점을 같이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저희가 이제 이 품질에 대한 레이트를 떨어뜨리면 뭐 숙소가 더 많아져서 저희가 더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게스트분들이 여기는 뭐 아무데나 들어가 있는 거네, 그럼 이 숙소도 사실 그냥 아무데나 이런 거겠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저희는 파인스테이스의 품질을 계속 일정한 퀄리티로 엄청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고객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내가 이번에 정말 중요한 여행이야, 나 이번에 좀 잘 가고 싶고 되게 이번 여행이 의미 있어 라고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일반적으로 아무 데서나 예약할 수 있는 숙소를 가기보단 조금 더 자기가 신경 썼다는 느낌을 하기 위해서 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고, 2번째로는 이제 호스트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노리면 좋을 게 폐쇄형으로 유니크한 채널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특히 대기업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OTA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예약하기보다는 자신의 회사의 복지물이라든지 복지 포인트를 써서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폐쇄형으로 유니크한 채널들을 확보하고 있는 플랫폼들이랑 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플랫폼 입장에서 특히 에어비앤비가 가장 대표적이긴 한데 호스트 친화적으로 플레이하는 플랫폼이랑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실 한번 내가 고객을 받게 됐을 때 실제 사례는 고객이 내 숙소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간다든지 막 뭔가를 부순다든지 그랬을 때 같이 편에 서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같이 해결책을 구상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지, 대부분 고객의 편에서 뭐 고객이 컴플레인 넣었으니까 무조건 숙박업주 잘못이다 라고 하는 데들이랑 하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제했다는 좀 여러 가지의 문을 열어놓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